그래서 지금 왼쪽 편에 적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함수 n축을 사용하면서 또 보기 편해요 라는 건데, 이게 그냥 실제로 푸셔도 지수함수를 그려서 만들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 합성함수 만들어도 답은 나온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풀어보고자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 gx라고 하는 것 대신에 여기 살짝 hx라고 놓고 hx를 이렇게 써볼게요. A에 대해서 마이너스 x제곱 A의 x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이상일 때. 그럼 이렇게 표현시키면 지금 여기 있는 gx가 마치 어떤 표현이냐, gx라고 하는 아이는 h 안쪽에 fx를 합성시킨 모양이죠. 다음처럼. 그래서 그럼 이런 합성함수를 한번 풀어볼까? 라는 느낌으로 아까 했던 n축이라는 걸 써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요 hx 꼴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hx는요, 초아 들어와. hx는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함수에서 요 모양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밑조건 a가 이제 양의 실수 1이 아닌가 그랬으니까, 일단 a 값이 1보다 클 때와 a의 값이 0부터 1 사이에 때 그리긴 해야 돼요. 그럼 이 모양일 때는 지수함수 오른쪽은 얘, 왼쪽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지수함수가 이렇게만 잡혀요. 각 범위에 맞춰 그려봤을 때예요. 자, 이때 나중에 결국 요 gx랑 누구랑 만날 거냐면 y는 16과 만날 거거든요. y는 16. 즉, 요 hx 입장도요, hx도 16과 만나는 교점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려면 여기는 16과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여기는 안 생겨요. 여기가 1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범위는 아예 안 풀고 갈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요 모양에서 이제 n축삼아 풀기 위해 요 절대값 함수를 놓고 풀 텐데요. 요 절대값 함수 모양은 일단 요렇게 잡혀있는 모양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좌표가 k, 마 4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치? 쌤이 절대값 함수 바로 그렸어요. V자 모양, k, 마 4를 지나가는 모양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y축, 얘 거 y축이 fx고 x축이 x다 보니까 쌤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돌려볼 거예요. 이제 돌려서 여기에 그릴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fx다 놓고 갈 텐데, 쌤이 지금 fx축을 안 그린 이유가 k값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일단 놓고 한번 봐줄게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돌렸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 V자 모양의 k값이 혹시 양수잖아요. 혹시 양수면 이렇게 그려져요. k가 요 x축에 대해서 조금 더 오른쪽에 있게끔. 근데 k가 혹시 음수면 저 모양이 이쪽에 왼쪽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움직이는 모양이라고 할 때 그때 얘를 풀어봅시다. 이제 y는 16과 만나는 교점 개수, 얘는 x예요. x의 개수가 3개다라는 말이죠. 자, 일단 y는 16을 여기에 잡아보세요. 이렇게 y는 16. 그럼 지수함수상 y는 16과 만나고 있는 점 개수가 3개란 말인데, 아까 쌤이 처음에 그 프린트 문제 풀 때 얘를 그리고 올려 잡았잖아요. 반대로 여기서부터 파란 점선을 쭉 내려볼 거예요. 쭉 내려서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결국 이 파란 점선이 얘한테서는 다시 fx의 y값처럼 쓰이는 거죠. 돌려보면, 그치? 돌려오면 그 y값과 만나는 점 개수가 곧 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서 얘랑 만나는 게 3개여야 돼.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 뾰족한 모양이 여기 점선을 지나가야만 해. 그쵸?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된다? 얘가 못해도 그냥 하나만 그려볼게요. 하나 경우만. 못해도 이 모양이 이런 식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 합성함수 fx 있죠? fx의 이 점은 어디 있습니까? 마 4에 있었죠. 그쵸? 그럼 지금 여기 파란색인 여기가 어디란 뜻이야? 여기가 마 4란 뜻이야. 심지어 얘 지금 대칭 모양이거든요? 대칭 모양? 그럼 여기 어디다? 여기는 4란 뜻이 돼요. 그럼 뭐다? 마 4를 넣었을 때 쭉 올려와봐.
마4를 넣었을 때 16이 나오는 뜻이에요. 즉 어떤 함수에? 여기에. 그러니까 a의 4제곱은 16이니까 여기서 a 값이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2라고. 그래서 이렇게 풀 때 유용한 방식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안 풀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 합성함수 모양을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그럼 그리면 저 합성을 만들었을 때 그의 모양이 결국 이렇게 나오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세점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 라고 해서 여기가 얼마고 얼마야 라고 구하는 건데 그게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좀 다르게 간편하게 푸는 방법이 n축이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3개 나오는 것, 즉 점개수 구할 때가 되게 유용한 거예요. 내리면서 점나는 점개수 여기 2개 만나고 1개 만나겠네. 이런 식으로 풀 때 나중에 혹시 제가 기회가 돼서 공통수학 2와 관련된 합성함수 문제 다룰 때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n축은 공통수학 2보다는 조금 더 오픈 단계, 대수나 혹은 이제 미적분 1, 2 이쪽 단계에서 더 활발하게 쓰이긴 합니다. 그래도 복잡한 식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저기서 물어보는 건 G1의 값이 16이고 그럼 G1의 값 16이라 했으니까 거기에 표현시켜보면 G1이라고 되어 있는 값은 뭐다? 얘는 H의 F1과 같은 값이에요. 그렇죠? F1은 얼마였다? F1은 저 절대값 대입시켜보니까 저 식에서 1-k 절대값 빼기 4라고 하는 게 16인데 이걸 만족하는 거 우리 H에서 구했죠? 16 되는 값이 누구랑 누구라고? 마4랑 4라고.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누가 된다? 이게 마4거나 4가 돼야 한다. 그러면 절대값의 1 빼기 k가 마4인데 이게 마4니까 사라지면 1 빼기 k의 값이 0이니까 만족하는 k는 1밖에 없는 거고 4가 되는 경우면 절대값 1 빼기 k의 값이 8 되는 경우니까 만족하는 k의 값은 일단 하나 9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7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k값 구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a값 2라 했으니까 결국 f0에 대한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고 제가 지금 잡은 요 함수를 각각 값에 맞춰서 k값 넣으신 다음에 k값 대입해서 여기 f다가 k값 가능한 식이 3개였죠. 그러면 하나는 k가 1이었을 때 x 빼기 1 절대값 빼기 4 두 번째는 k가 9였을 때 x 빼기 9 빼기 4 세 번째는 x 더하기 7 빼기 4 여기에 모두 0, 0, 0 대입해서 나오는 값의 합을 구하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려푸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해설줄을 되게 많이 줄인 거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모의고사 고2 30번 문제입니다. 30번을 이거 쓰면 진짜 쉽게 푸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합성함수 만드는 이 과정이 되게 길어져요. 엄청나게. 그래서 n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아는 만큼 그만큼 보일 수 있다 보니까 한번 미리 소개를 시켜봐 드린 거고요. 심화할 때 2차 함수 쪽에서 팁 드릴 것들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가서 함수 모양에서. 가령 잘은 안 쓰이지만 약간 알쓸 신자처럼 이런 거 있어요. 원에서 이게 원과 비례해서 잘 많이들 안 배우다 보니까 까먹고 혹은 못 배우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인 거 알고 계시죠? 몰라서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게 원과 비례 쪽이라서 학교에서 안 다룰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식들을 이제 대수가면 쓸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런 곱들. 그래서 이 선을 좀 내려서 접선식을 만들어요. 접선식이 되어서 다음 같으면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라서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도 먹혀요. 이건 좀 생소했을 거야. 접선을 쫙 긋고 샥 그었을 때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있는데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의 안 쓰이긴 해서 그래서.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프린트 12번. 12번. 그래서 함수는 진짜 여러분 아는 만큼 보여요. 자, 12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좌표로 세워보면 편합니다 했었죠. 그래서 다음처럼 저는 A점을 원점, B를 10,
C를 25라 세운 다음에 거기에 정육 공장은 그냥 X 위치다 라고 할게요. 여기에 정육 공장은 X다 라고 한 다음에요. 자, A까지 들어갈 소요 비용 한번 계산시켜 볼게요. 예를 쓸 때 A까지는요, 일단 그 거리값이 X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꼭 달고 가셔야 돼요. X 빼기 0 이게 아니라 절대값 X 빼기 0 문자식이다 보니까.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20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 곱한 값이니까 얼마다? 4000 절대값 X다 나오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BC 일단 식 써볼게요. 그럼 X 빼기 10에다가 곱하기 20 곱하기 300이니까 얘는 6000에 절대값 X 빼기 10. C까지는 X 마이너스 25라는 값에 20이랑 150이었네요. 이거니까 3000 하고 X 빼기 25가 되고요. 여기서 얘가 소요되는 비용이 이제 10만원 이상 12만원 이하가 되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잡아놨던 요식들 셋 더한 금액이겠죠? 소요 비용이니까 셋 더한 금액에 결국 10만원, 12만원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 4천인데 4천이구나. 나와 있는 값에서 공 3개씩 깔게요. 공 3개씩 까놓고 부등식 만들어 보시면 얘가 100, 그 다음에 4 절대값 X, 6 절대값 X 빼기 10, 3 절대값 X 빼기 25, 그 다음에 이쪽이 120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 나와 있는 방정식 3개에 대한 부등식이다 보니 보통 이런 거 문제 풀 때 우리가 각각 구간 나눠서 함수로 문제를 많이 풀잖아, 그치? 함수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경계선 하나 X는 0, 그리고 두 번째 X는 10, 그 다음 세 번째 X는 15 라고 25 가신 다음에 0보다 작았을 때는 싹 다 마이너스겠죠? 0과 10일 때에는 얘는 플러스 마마, 10과 25일 땐 뿔뿔마, 맨 오른쪽은 뿔뿔뿔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함수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각각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요, 0보다 작았을 때 여기는 y가 마이너스 13x 더하기 13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0 사이일 때는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135가 나오고요. 10부터 25일 때에는 7x 더하기 15가 나올 거고, 25보다 클 때는요, 13x 마이너스 315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꺾어졌다가 조금 완만한 음수였다가 증가했다가 더 크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어디부터? 100부터 120 사이까지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실제로 한번 어디가 100이고 120인가 콤마를 잡아보시면 여기 이 점 있죠? 얘가 지금 0,135예요. 이것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y는 100, 여기가 y는 120이니까 요 사이면 이점부터 이점까지 요 공간, 이점부터 이점까지 요 공간만 구하면 되겠죠? 즉, 요 방정식이 어디? 얘가 100 이상 120이야. 얘가 어디? 100 이상 120이야. 각각 2개씩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답 구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계산만 중략할게요. 그럼 첫 번째, 마 5x랑 만나게끔 되는 요 구간 자체가 얘가 100일 때니까 7 제일 클 때구나. 7 그리고 맞군요. 7 네, 120이니까 3 3에서부터 7까지 가능해요. 등호는 붙일 수 있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 풀어보시면 얘가 7분의 85 이상 15 이하 나와서 값을 이 2개 범위로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A로부터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건 여기 1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쓸 수 있겠죠. 전 다음 문제 좀 적어보고 있을게요. 자, 계산 쪽은 조금 중략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x가 문자식이다 보니까 x의 위치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래서 항상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리식 구할 때는 꼭 절대값을 생활합시다. 열넷. 제가 아까 요거는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돼요 라고 힌트를 깔아주고 왔죠. 그래서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p 빼기 2 이거에 대해서 두 개의 값의 크기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얘가요 지금 서로 다른 두 점 A, B랑 만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도 기왕이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점들, 직선 세워봐야겠지? 직선들 만들었다고 할 때 어디 보자. 식에서 지금 잡혀있는 요거 AB점 다른 점이구나. 그냥 F에서 판별식 먼저 갈게요. 얘 가보시면 P제곱에 마이너스 8P에 더하기 16 요 값이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0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러고 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P 빼기 4의 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P는 유일하게 4만큼은 제외를 시켜야만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P 조건은 판별식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갈라볼게요. 아까 두 개의 근은 마 2와 마이너스 P 플러스 2였어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했을 때 보자. 그럼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P 더하기 2가 또 오른쪽에 있을 근이다 라고 한다면 이땐 조건식이 P가 4보다 작을 조건이 돼요. P가 4보다 작을 조건. 자, 그리고 그쵸? 좀 더 큰 쪽이니까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요 값이기 때문에 이땐 P 조건이 4보다 큰 조건으로 가겠죠. 일단 P가 4라는 거는 좀 넘어가고 풀긴 하네요. 다음 조건식에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지금 잡혀있을 요 P에 대한 식에서 이제 우리가 아래 부등식의 근들을 다 만족하게끔 만든다 라고 할 식에서 좀 놓고 가볼게요. 먼저 얘부터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신다면 2차 함수가 다음 점 잡혀있고요. 여기 A, B라고 할 때 여기 A점이 마 P 플러스 2겠죠? 조금 더 작은 쪽에 있고 B라는 점이 마 2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C라고 되어 있는 AC를 연결시킬 거고 이 C좌표가 0,2P 빼기 4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값에서 얘가 얘기하는 게 다른 것 같죠? 여기에서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차 관계식이 0보다 작을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잡힐 이 식 여기서는 어떻게? 근이 얘부터 0까지겠죠? 마 P 플러스 2부터 0까지라는 근 자체가 이제 위의 조건식 개수를 만족하게끔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이 개수가 N1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C로 가 있는 조건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올 거예요. 요 식에서 똑같이 2차 함수 그려보시면 2차 함수 근에서 여기가 마 2 조금 촘촘하게 갈게요. 마 P 플러스 2라고 잡혀있는 근이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좌표가 여기 A점, 여기 B점 생겨 있을 때 여기서 똑같이 AC로 연결시킨 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똑같이 0,2P 빼기 4가 될 거고요. 네. 그럼 다음처럼 놓여 있을 때 요 식에서 마찬가지로 다음 잡혀있는 식에서 근을 구해보세요 라는 조건과 똑같이 갈 텐데 이제 각각 여기에서 두 개의 선에서 BC까지 연결시킨 개수와 얘도 BC 연결시킨 개수 해서 그 합이 얼마다? N1과 N2의 합이 10이다 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쵸? 그 두 개에 대한 각각 부등식을 풀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건식들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 그리고 부등호, 그 다음에 합, 개수까지 모두 만족하게끔 잡아 두시려고 한다면, 얘는 마이부터 0까지니까 파란색에서 만족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마이밖에 없어요. 그쵸? 얘부터 얘 사이의 근이니까 여기선 마이밖에 포함 안 돼. 즉,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얘부터 얘까지 된 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 합이 10개였으니까 9개가 나와야만 하겠죠. 그럼 여기 식에서 이제 9개 나오게 하고 싶으면 네, 마이너스 p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이 마 9보다는 작고 마 10보다는 이상이 돼야만 개수가 9개를 만족하게 될 거예요. 하여. 지금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p의 값, 얘는 11부터 12까지 나오게 되겠죠. 조건식상 p가 4보다 큰 조건이니까 네, 모두 만족을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볼게요. 다음과 조건식에서 이제 p가 다음처럼 잡혀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얘와 같이 a는 b보다 왼쪽에 있고 p가 2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2도 건너뛰고 갈게요. 다음부터 모양으로요. 이게 되면 원점 되니까 안 되는 거겠죠. 자, 다음처럼 된 조건 속에서 마찬가지 세워본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마이부터 c, 이미 여기 요 AC 간격이 한 개밖에 안 나오고 BC는 더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예 모순이죠. 10개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수 있는 일단 이 조건 속에서는 얘밖에 안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P가 아예 2보다 작은 조건이에요. P가 2보다 작으면 다른 하나의 근은 양수에 나오면 돼요. 양수 조건에. 그럼 얘가 이렇게 잡히면서 이제 Y축이 이쯤에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 얘가 2 빼기, 마 P 더하기. 이렇게. 자, 그럼 다음처럼 나와서 절편값. 이제 C 여기 옵니다. 여기 오고, 여기 A점, B점. 그럼 그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시킨,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킨. 그럼 다음 위치에서 마일부터 0까지 이게 몇 개 나옵니까? 마일로 1개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 얘가 몇 개 나와야 돼? 9개 나와야만 해요. 그럼 9개 나오려면 네, 마 P 플러스 2에 대한 조건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가 9개 되니까 9보다는 큰데 10보다는 이하가 되면 돼. 즉 만족하는 P의 값은 마 8 이상인데 마 7 미만이야. 요게 되다 보니까 다음에 대한 답 자체가 얘랑 얘가 두 개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여 최대값은 얼마? 10이고요. 최소값은 네, 마 8이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하고 18번 한번 좀 후루룩 가볼게요. 그럼 다 문제를 다 풀어봤으니까 그 가정하에 그냥 바로 해설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절대값 fx가 mx 이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gm이라고 한다 됐고요. 사실 여기서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일 수 있기는 한데 여기 지금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양쪽에 마 mx 가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해요. 원래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건 각각 절대값 나눠놓고서 f랑 mx의 관계식을 범위에 따라 푸는 거.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로 풀 거예요. 그냥 아예 이 함수와 이 함수로 푸는 거. 함수 놓고 푸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fx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근을 구하시면 1과 5가 근을 갖게 되고요. 그럼 2차 함수 쫙 잡혀있고 1, 5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모양, 뒤집어진 모양과 양쪽 끝부분 모양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원점은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이 원점에서 기울기 m 값으로 되어 있는 애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갈 때 거기에서 이제 만나고 있는 정수의 개수가 바로 gm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직선이 이렇게 같다 라고 해놓고 기억부터 볼게요. 자, 먼저 기억. 모든 양수에 대하여 gm 값은 2, 즉 2개 이상입니까? 라고 얘기되는데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정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1과 5는 x축에 있으니까 파란 선이 암만 완만해도 2개만큼은 아래에 깔려 있겠죠. 그래서 기억에 2개 이상 맞은요, 그 2개가 얘랑 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과 5 2개 근이 있으니까
내가 파란 천을 앞만 낮춰도 1, 5는 아래에 있어. 즉 기억은 참인복입니다. 니은 볼게요. 자, GM 값 아래쪽에 있는 근의 개수가 3개만 나오게 할 수 있을 그 M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인데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정수 개수니까 잡아보실 때 그냥 여기서 2, 3, 4, 5 각각에 대한 근 위치를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3 찍어볼게요. 축방정식이죠. 3 대입해보시면 2, 마이. 원래 마사였는데 뒤집어 올라왔으니까 3,4가 돼요. 2하고 4는 여기에 같은 y 값이겠죠? 그래서 2 대입해보시면 1, 마3인데 뒤집어 올라온 거니까 2,3, 여기는 4,3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mx를 자유롭게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구할 텐데 지금 보니까 오른쪽도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6하고 한 7쯤까지만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6 대입해 보시면 6 넣었을 때 5 곱하기 1이라서 5까지 올라가니까 조금 더 위에 있어야겠네. 제가 한 2.6을 할게요. 거리감 좀 흩어지긴 했지만 얘 6을 하겠습니다. 그럼 7은 좀 더 있겠죠? 7 곱하면 6 곱하기 2니까 12까지 가요. 저 위에 7일 때 한 7,12까지 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m값을 움직이시면서 만족하는 정수점들은 결국 여기에요. 얘랑 여기 일단 못해도 이만큼까지 잡았으니까 이 아래 3개점을 포함할 수 있을 m값을 구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3개점 포함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딱 보니까 일단 아래쪽에 있는 거 얘까지 포함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일 빠른 건 1, 4, 5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1, 4, 5 포함시킬 수 있으려면 그때 이 기울기가 어디 지나가면 된다? 4,3을 쫙 지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기울기의 값이. 그럼 y는 4분의 3일 때 그때 혹시 얘 지날 때 기울기 얼마인가 봤더니 지금 얘 지날 때는 기울기가 4분의 3인데 얘 지나갈 땐 기울기가 6,5였기 때문에 6분의 5가 돼요. 좀 더 큰 값이에요. 좀 더 큰가? 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얘가 미세하게 좀 위에 있다. 즉 4분의 3 딱 지나갈 때 그때 요렇게 3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니은보기 살짝 보니까 3분의 4라는 저런 기울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체크했던 또 다른 기울기 누굽니까? 6분의 5가 있죠.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요 좀 미세하게 6분의 5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수가 이제 그때부터는 4개가 돼요. 그러니까 니은보기 지금 잘못된 보기입니다. 네, 니은보기를 맞게 정정하시려면 3분의 4 이상인데 m값은 6분의 5보다 미만일 때 그때 1, 4, 5 딱 요것만 3개 지나게 돼요. 나머지는 없어요. 디귿 볼게요. 6개를 지나갑니다. 6개. 그 6개가요 일단 기울기 2개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누굴 비교하냐면 얘 지날 때 기울기와 얘 지날 때 기울기. 얘 거 기울기는 원점부터의 기울기니까 2분의 3이고요. 얘 거의 기울기는 7분의 10이거든요. 비교해보시면 얘가 14분의 21이고요. 얘는 14분의 24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높은 기울기가 돼요. 더 큰 기울기. 그래서 얘까지 포함시키면요. 만약에 제가 원점서 얘까지 연결시키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점들이.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지. 그러니까 어떨 때 6개다? 얘 지나갈 때예요. 얘를 지나갈 때 그때 얘가 이렇게 통과해버리면 이전보다는 아래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디귿 보기 만족하는 최소값 누구냐? 얘입니다. 2분의 3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얘는 범위가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여기 있는 7분의 12 미만으로 가야 돼요. 그 최소값은 디귿 보기 2분의 3 맞는 보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오늘 엄청 함수를 많이 봐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프랑 많이 친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전에 제가 이과 문과 지금보다 더 옛날에 이과 문과 나왔을 때 제가 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과에서 1등급을 찍고 싶어? 그러면 함수를 일단 겁나 잘하면 돼.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으면 돼. 문과한테 뭐라 했냐면 문과는 대충 이런 느낌만 알아도 돼. 그럼 1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확실히 그 차이가 있어요. 진짜 문과에서 그냥 식풀이가 아니라 함수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정말 탑 찍을 수 있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 시대가 지금 딱 우리 고1 수준까지 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문과는 대단하지. 미적까지 배우잖아. 혹시 이제 엄마 아빠 세대 여쭤보세요. 엄마 아빠 세대 문과 나왔어 물어보신 다음에 어른들한테 그분들은 아마 문과였을 때 미적분 안 배우셨을 거예요. 진짜 간단한 거. 미적이 뭐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이과 애들한테 되게 문과에 조롱을 많이 받았죠. 미적도 못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치?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지. 지금 조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고일고사님 조롱하려면 너네 사인 미분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사인 미분하면 뭐죠? 오, 기억하고 있어. 얘 미분하면? 그럴 줄 알았어. 네, 공식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미적분 투하하실 때. 내가 그 증명까지 줬는데. 자, 2차식 fx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은 알파에다 갔는데 베타 좀 큰 값이죠. 그때 부등식 요것도 합성함수 푸셔도 되고요. 그냥 방정식도 괜찮기는 합니다. 이거가 0 이하인 해가 누구랑 같다? 2k 이상 x가 k 제곱 마 4와 같다이고요. 자, 중요한 거 알파 베타의 합이 0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2차식 세운 다음에 합성함수식이니까 저 근들이 다음과 같아서 각각의 이제 2k와 4를 대입해가지고 근을 구하셨을 거겠죠, 그렇죠? 2k를 대입하시면 2분의 k 빼기 2k. 네, 이게 작은 근 알파라는 뜻일 거고요. 여기에 얘를 대입해요. xr에다가. 그럼 2분의 k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뭐다? 이게 베타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둘의 합이 0이니까 둘 중에 한쪽 부호를 바꿔서 놓으면 같다 할 수 있겠지? 절대값이 같은 크기인 거니까. 근데 얘 보니까 얘가 2분의 마 k네요. 그래서 얘 거의 부호를 바꿀게요. 즉,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랑 같은 거예요. 혹은 그냥 더하셔도 돼요. 더할까 그냥? 더해보시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의 값이 0이고요. 양쪽 2배에서 정리하시면 마 k 제곱에 k 사라지고요. 플러스 4가 0이다 보니까 만족할 수 있는 k 값이 2거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할 거예요. 그쵸. 자, 이때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넣어보세요. 순서가 무조건 오른쪽에 k제곱 마 4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2 대입하시면 4와 0이니까 말이 안 돼요. 바로 버리시고 k는 뭐다? 마이가 돼야만 한다. 범위상 때문에.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때 다시 여기 대입해 볼게요. 알파의 값이 얼마 되냐? k가 마 2로 갔을 때 얘가 2에다가 마 2 더하기 4의 값이니까 1이 됩니다. 그럼 베타다 할 수 있는 값은 잠깐 알파가 마일이지. 마이 대입하면 k 마이 k 값이 잠시만 맞잖아. k 값 마이고 알파 값에 알파 여기 있구나. 쏘리? 아니지. 정신 차려. 알파가 누구였죠? 얘였죠? 베타가 제가 바꿨었어요 지금? 크게 바꿨었군요. 세상에 마상에. 죄송해요.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네요. 위치 보니까. 그쵸? 대입한 게 안 맞았어. 넣어볼게. 여기에 마이 넣으면 2에다가 마이 플러스 4니까 1이고요. 여기에 마이 넣으면 마이 빼기 4 더하기 4. 마일. 그러네요. 얘가 마일 1 맞게 나왔다. 알파 작은값이니까 알파를 마일, 베타를 1로 넣을게요. 그때 다음과 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하는 정수값 이거 뭐겠습니까?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고 근이 마일과 1이니까 마일, 0, 1 세 개만큼 나와요 라고 풀이할 수 있는 식이 되겠죠. 이렇게. 네.
네. 혹시 앞에 거에서 좀 봐줘야 할 게 있을까요? 7? 7번 볼게요. 7번.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초콜릿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쭉 가고 있다가 다음 중 의자의 개수 될 수 없는 것은 했죠? 즉 7번에서 문자 세울 건 뭐냐?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x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학생 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안 바뀌는 숫자니까요. 그쵸? 그러면 맨 첫 줄 보면 여기에 8명씩 앉으면 그러니까 8x로 하면 7명이 남는다. 네, 이게 바로 곧 학생 수입니다. 그럼 이 학생 수를 세도했을 때 이제 세워볼게요. 9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앉는데요. 그러니까 의자가 x개 있어요. x개 있었는데 쭉 가다가 마지막에 3개만큼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의자는 안 남기는 한데 몇 명이 앉을지 모르겠지, 그치? 몇 명이 앉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 여기서 9명씩 했나? 9명씩 앉으면 9x에서 그 의자를 다 못 앉을 경우 4만큼 빼시면 돼요. 이것보다는 크면 되겠지? 포함 안 시키면. 이때 학생 수 요렇게. 그 다음 오른쪽도 다 앉혀버려서 의자가 3개밖에 안 남는 경우 보단 작으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을 풀이하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x는 자연수여야겠죠? 부등호 3개 남는 게 끝이구나. 3개 남기 때문에 꽉 앉을 수도 있네요. 여긴 등호 붙일게요. 정확히 푼다면. 여긴 등호 붙일게요. 제가 아까 등호 조심했죠, 등호? 다른 것도 있을까요? 잡아드릴게요, 지금. 도리도리. 괜춘스? 거기다 프린트 일단 고쳐주시고, 제가 요 쉬운 시간대 가져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그러면 프린트 문항도 괜찮고요. 책도 괜찮아요. 책도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요번에 여방 들어가면서 아마 오메가 많이 등장했을 거라서 막힌 게 나왔을 수 있으니까 도, 레 상관없이 질문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 응? 그만 얘기해봐. 레 27번. 레 27번 볼게요. 어디 보자. 레 27번. 오케이. 여기 주고 갈게요. 지금 되어 있는 연립식이 x제곱에 y제곱에 플러스 2배 x, y는 k 되어 있고요. 그 다음 x제곱에 플러스 xy, y제곱의 값이 5 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 베타의 합이 항상 양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실수의 값을 구해보아라 라고 잡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여기에서 연립시킬 때 최고차항을 소거시키거나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인수분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지금 K란 문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실수배 시켜 빼기엔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를 뺀다고 했을 때 두 식을 빼보면 x 뿔 y와 xy 곱이 났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 식을 어떻게 푼다? 그럴 경우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문자 배열 중에 공통으로 많이 나와 있는 x 뿔 y와 x 곱하기 y를 갖다가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얘를 갖다 문자로 A 섞여 있나요? 없죠? 얘를 A랑 B라고 써볼게요. 그럼 지금 있는 이 식이 A 제곱에 마이너스 2B에다가 플러스 2A의 값이 K다 라는 식 하나와 아래쪽에 있는 식은 A 제곱에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은 5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다음 이제 이 식에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한번 연립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만약에 알파, 베타 값에서 두 개의 합이 항상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크기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긴 할 테니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면 되긴 하겠죠. 일단 다음처럼 바꾸는 식을 두시고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처럼 바뀌어있는 요 식 얘를 연립을 할 건데 B를 갖다가 한번 넣어 볼까요? 바꿔가지고 그럼 B의 값을
a제곱 빼기 5라고 해서 요게 넣어볼게요.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2배 a제곱 빼기 5 플러스 2a의 값은 k다 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네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0은 k라서 전부 다 우변을 이항시킬게요. 그럼 a제곱 빼기 2a 플러스 k 빼기 10의 값은 0이다 라고 할 텐데, 일단 x, y가 각각의 근이고 실근이잖아, 그치? 부호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럼 a 또한 뭐다? 실수가 돼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잡혀있는 요 식에서 판별식 한번 가져갈게요. 짝수 공식으로. 그럼 얘는 1 빼기 1 곱하기 2니까 k 더하기 10. 일단 얘가 실근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관없어요. 0 이상이면 되고요. 만족할 수 있는 k의 범위는 일단 11 이하이다 라는 게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근의 조건일 뿐이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알파랑 베타 값이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한대요. 알파와 베타 값의 합이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한다. 자, 그 말인 즉슨 여기에 지금 얘 거에 a 값이 뭐냐면 딱 얘예요. 그쵸? 묻고 있는 게 뭐였어요? x, y 된 근을 알파, 베타 한다 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이려면 a 값이 뭐다? 네, a 값이 양수가 돼야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뭐다? 지금 소문자 a식이 그냥 아예 양의 두 개의 근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근과 계수 포함시키면 되겠죠? 근계수의 합이 일단 1이고 곱 자체가 k 빼기 10인데 양수니까 0보다 커야 합니다. 즉 k의 값이 10보다 큰 게 같이 연립돼 들어가시면 범위가 10초가 11 이하라고 여기까지 답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마 다 초반은 맞게 잘 푸셨고 그때 요 판별식이나 근계수 쪽에서 잘못 났던 것 같아요. 주된 오답이 제가 봤을 때 k가 11보다 크다? 이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득점할 때. 다른 것도 있을까요? 24번? 레 24번. 자, 지금 나와 있는 x, y의 곱에 대한 식인데 얘 근이 오직 한 쌍밖에 없게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얘도 아마 전개를 시켜보시면 24번. 이거는 지금 상수항 있는데 a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상수항 소거를 추천드릴게요. 딱 빼기 좋으니까.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식을 빼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 전개시키면 xy에 2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a고요. 아래식은 xy에 빼기 4x 빼기 4y 더하기 16은 a니까 상수항을 너무 빼기 쉽게 나왔기 때문에 두 개씩을 한번 소거시켜 볼게요. 그럼 위아래 걸 뺐을 때 xy 지워지고요. 6x 더하기 6y 빼기 12의 값이 0이라 x 플러스 y 빼기 2의 값이 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나와 있을 요 식 얘를 갖다가 위에 쪽이고 아래 쪽이 아무거나 하나에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y를 바꿨을 거야 하시면 y 대신에 2 빼기 x를 첫 번째 식에 넣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에 대입해 정리해 보시면 x 2 빼기 x 더하기 2x 2배 2 빼기 x 더하기 4는 a인데 마찬가지로 뭘로 풀 거냐? 얘도 실근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x에 관한 2차식도 어떤 실근? x를 가져야만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그 실근 중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한 쌍의 근이래요. 얘가 중근 되게 만드시면 끝납니다. 조건은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고쳐보시고. 네.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고 하면은 3중근도 괜찮고요. 한 실근과 다른 중근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 문제가 뭘까요? 제가 보고 해석을 드릴게요. 2번? 레 2번인 거죠? 레 2번. 여기서 중근은요. 3중근과 그냥 두 개만의 중근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과제는 제가 톡방에 올려드린 안내문 있죠? 일단 봐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2월 10일이니까 과제는 도만 있어요. 도에 78쪽까지입니다. 도 78쪽까지 목요일날 다 해와 주셔야 돼요. 또 78이요? 어? 78 너무 많은데? 몇 번까지인데? 할 수 있겠네. 제가 경우에서 가면 조금 더 드릴 거예요. 선생님 오늘 그 숙제 어디까지 있어요? 오늘 도 41쪽까지. 그러니까 여방 끝까지. 레도 끝까지였어요. 레도 끝까지였죠. 맞아요. 너 숙제 다 했어? 한 10문제 못 풀긴 했는데 한 시간에 지금서 진짜 저 9문제 못 풀었는데 이분들 다 안 되겠네. 9문제 정도 다 일요일 저 근데 오늘 좀 억가가 심해요. 뭐 다 옷가래. 일단 영상 끊고 얘기합시다. 일요일에 와 일요일에